대표님, 네. 저희 영상 안 올린 지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촬영 가능하신가요? 네, 오늘은 하나도 안 바쁘네. 아, 그래요? 사업자 내는 거 알려주신다고 하다가 네, 마무리가 맞아요.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내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내가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맘카페는 이제 광고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광고가 이제 잘 돼야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야 많은 곳에서 광고를 의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얼마나 광고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를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카페로 홍보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홍보가 제일 효과적일까요? 보통 이런 카페에다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유명한 업체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업체는 보통 이제 홍보비 예산이 많이 있고, 뭐 TV 광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뭐 플랫폼의 광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지역에서 뭔가 하는 그런 사업자거나 영세한 그런 사업자의 경우, 또는 뭐 스타트업,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한 광고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이제 내 제품이 뭔지 알려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제 광고 글만 올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친근함을 갖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체험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체험단을 해보고 거기에 있는 유저들이 직접 후기를 쓴 거를 보고 그제서야 이제 신뢰를 가지고 바이럴 효과가 난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단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는. 체험단을 하면 네. 제가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맞아요. 좀 큰 규모의 카페 경우엔 체험단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체험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요. 부담스럽다고 보면 어려운 게,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물건만 그냥 팔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몇 명한테는 이벤트로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우리 제품을 경험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박람회는 아마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참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아마 한 사람 체험단 하는데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도 제공해야 되고, 이제 맘카페에다가 체험단을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당 얼마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 카페에다가 체험단을 올리는 비용을 낸다고 생각해야죠. 엄청 비싼 비용이 들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다른 카페는 모르고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10명 했을 때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용을 들였으니까 이게 이거 효과를 보려면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글 잘 쓰는 거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체험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체험단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험단은 결국에는 후기를 뽑아내기 위한 건데, 3명, 아무리 내 제품이 뭐 비싸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3명 하면 그 글이 다른 글에 묻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후기를 쓰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체험단이 올라와도 별로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걸 굳이 체험해가지고 후기를 적어야 되나? 그것도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처럼 어필을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후기를 잘 써주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기를 잘 써주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카페에서 그 체험단 비용을 받는 이유일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카페 내에서 계속 그것들을 보던 그런 운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글을 적었을 때 다른 회원분들이 많이 반응을 하더라, 이분의 글은 정말 신뢰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뽑고 그 사람이 후기를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게 외부에 검색했을 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만 잘 팔리라고 체험단 제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 제품을 검색했을 때 그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오길 바래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 카페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지, 거기가 얼마나 상위 노출이 잘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서 막 한창 이렇게 올라왔어요, 후기가. 막 한 2, 3일
댓글에 막 10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한두 번 써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캡처를 하든가 뭐 퍼가든가 해서 그걸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라던가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썼을 때도 이 정도로 좋은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 체험단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5가지. 네. 체험단 후기를 작성할 때 말머리에 후기라는 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좋은 말만 있으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의외로 카페 회원들 중에서는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부각을 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분석을 해서 적으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 회원이 적는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회원도 자기는 솔직하고 싶고 결국에는 체험을 해본 후기를 적는 게 체험단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단을 하시는 분이 후기를 너무 못 써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도 고객의 소리예요. 저 같으면 그 운영진 분한테 혹시나 이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라고 여쭤봐서 이분한테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셨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고,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 혹시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제품이 잘못 갔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진심 고객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나 그런 브랜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단기성 말고 내가 이제 제휴업체를 맺거나 한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체험단처럼 좀 이슈를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할인 이벤트, 원래는 얼마였는데 30% 할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후기 이벤트, 후기를 적어주면 뭘 드리겠다, 뭐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박람회 가면 자기 제품만 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게임도 하고 막 그다음 뽑기 이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지역 기반 맘카페가 좋은 이유가 옆집 사람, 바로 뭐 같은 학교 보내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을 이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을 오프라인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이 굳이 후기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좋은 경험을 했으면 직접적인 입소문 효과가 나을 수 있는 게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카페에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분이 가게를 낸 거예요. 제품도 워낙 좋고 서비스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유명해질 거였지만, 초반에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저희 쪽에 했었어요. 샤브샤브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월에 한 번 식사권을 4-5명한테 이제 주는 이벤트를 하게 된 거죠. 운영진 분들께서 뭐 어떤 이벤트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회원분들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원분이 이제 가게를 차리셨으니까 그것마저도 자랑스러운데 그분이 협찬까지 해주시니까 더 좋잖아요. 이제 회원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 선물로 드렸죠. 갔는데 맛있고 또 카페에서 받은 이벤트로 먹고 온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맛있겠다 이래서 찾아가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가게도 내시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나의 제품을 제공해 주거나 뭐 협찬을 해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주는 그런 고객 자체가 되게 고마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의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체험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체험단이랑 이벤트를 했으면 카페 회원들한테 또는 카페 주변 인물들한테는 이것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쌓인 상태잖아요. 체험단에서 반응이 좋으면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구매 또 얘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다음번에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또 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네. 시간에도 또 촬영해 주시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네. 오늘은 여유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